네, 그럼 좌장이신 김진영 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베스트오브 여성의원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저는 이제 일선에서 이제 난임의 클리닉, 난임 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요. 시험관하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서 환자분들도 별 부담 없이 아주 임신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난임 환자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귀중한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시고 초청을 해 주신 디지털조선 그리고 더 차병원 그리고 더 AI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얘기를 듣고 이제 영화에서 봤던 그 환자가 이렇게 하얀 그런 공간에 딱 들어가서 딱 이렇게 스캔을 하면은 진단이 딱 되고 뭐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하면 수술까지 하고 이런 영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흥분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미래가 덜컥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제 그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그 저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는 토론에 펼쳐 주실 네 분의 귀한 패널 대표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할 주제는 나와 있는 대로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한 AI, fem테크 기반 저출산 극복입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전례 없는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딱 반영이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제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직장에서 이제 자리도 잡아야 되고 또 뭐 가족과 육아와 그 일을 또 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와서 좀 그 아기를 갖거나 결혼하거나 하는 거에 되게 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한다 그래도 그냥 얘 둘째 셋째 하셔야죠. 그러면은 하나만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녹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그 성장도 둔화되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우리나라의 하여튼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각종 지원이 많이 확대가 돼서 시험관하게 하는데도 여러 번 25회까지 또 그 지원도 확대되고 거의 무제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우리는 또 이제 과학 기술적으로 또 이런 혁신적인 저출산 해법을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fem테크, 맨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AI 기술과 여성, 남성의 건강을 이렇게 그 AI 기반으로 체크하는 그런 fem테크, 맨테크 기술이 어떻게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지 그런 논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AI와 이 헬스케어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임신, 출산 그리고 난임 문제에 대해서 그 생식 과정의 모든 그런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난임을 진단하고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난임의 어떤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 성공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AI 기술과 헬스케어의 그 접목으로 현재 그 산업의 위치와 잠재력을 좀 알아보고요. 실제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오늘 토론에 앞서서 디지털 케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미 선도적인 첨단 기술로 활발히 활동 중이시고 유명하신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트인 김지훈 대표님. 그리고 카이헬스 이혜준 대표님. 그리고 오광신 대표님, 에임넥스트의 오광신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장재환 CTO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이런 AI 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뭐 다 아시는 바대로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5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전히 세계 최저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굉장히 급속히 떨어졌다는 게 또 다른 세계적으로 지금 놀라운 현상입니다. 한 60년대, 50년대 이때에 비해서 엄청난 그 감소를 급격히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난제 해결에 있어서 AI 같은 그런 과학기술, fem테크, 맨테크 이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각 패널리스트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네. 이해준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눈이 딱 마주쳐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fem테크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딸의 엄마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입장인데요. 사실 저출산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키워드가 이제 여성의 커리어와 이 임신, 난임, 출산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실 저출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을 저희 같은 이제 AI나 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난임이라든지 아니면 아기를 낳던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그런 데 있어서 데이터를 좀 보여줄 수 있고, 나와 비슷한 환자들은 어떤 그런 경로를 겪고 언제쯤은 과연 내가 임신이 되면 여기엔 얼마나 비용이 들고, 그러면 어떤 내가 스케줄을 가져야 되고 커리어는 어떻게 같이 갖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테크 회사로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최대한 임신을 좀 빨리 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좀 비슷한 환자들의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훈 대표님도. 네. 지금 통계청이나 이제 심평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신생아 숫자가 2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난임 인구가 23만 8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생아보다 난임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WHO에서도 6명당 1명이 난임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임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위에도 딩크족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하고서도 애기 안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갖고 싶어도 못 놓는 분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난임 인구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재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나라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런 난임 지원 정책을 못 받고 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저희 이런 기업들을, 그리고 병원과 연계해서 AI 기능들이 추가된다면 인건비나 시간 절약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저하되는 것을 막으면서 고품질 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난임 문제,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수직적인 의료 체계에서 좀 더 수평화된 의료 체계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저출산의 이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난임이 거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난임하고 이제 고위험 임신이 증가되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난임 시술 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국가 지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만 건 정도. 예, 그래서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치료 건수도 증가돼 있고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의 나이도 많아져서 40세, 44세 예, 이 사이 분들이 많이 증가돼 있고요. 출산율이 옛날에는 출산하시는 분들이 20대가 많았지만 이제는 30대, 예, 30대도 거의 되게 드물고요. 이제 4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이제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AI 테크 이거를 했을 때 그거의 도움은 이제 환자 측면하고 저희 이제 의료 전문가들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환자 측면에서는 병원 접근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난임 내가 굳이 병원을 가야 되나? 내가 난임인가? 내가 일단 지금 바쁜데 그냥 뭐 일하고 언제 이후에 직장 생활하고 뭐 언제 이후에 아기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서 병원에 오는 거를 의외로 또 굉장히 꺼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난임이 아니야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 측면에서는 그냥 셀프로 한번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테스트를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병원을 빨리 찾게 되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좀 접근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직도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AI가 좀 셀프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프로바이드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측면에서는 의료진 측면에서는 이제 시험관하게 할 때 이제 뭐 이해준 대표님 하고 계신 거지만, 네네 그 수정란을 배양을 시키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임신이 될 만한 그런 엠브리오를 골라주는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양실 엠브리올로지스트들이 이제 그 일을 하고 하는 데에서 조금 이런 AI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런 워크로드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환자가 오면은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해서 뭐 가배란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거의 경험에 이제 의존하는 건데, 예, 그거를 어떻게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딱딱 넣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치료의 표준화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재 의료 시스템, 이런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또 그런 AI fem테크 진단 기술이 필요한 이유를 좀 대표님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신 대표님. 네.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그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해서 DTX를 주로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희랑 가장 연관성이 많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현장, 특히 이 저출산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현장에서 AI나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표준화, 방금 얘기하신 대로 표준화에 대한 이슈인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기술이나 사용되는 것들이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데이터들도 다 다르고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산모나 아니면 그 산모의 남자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퍼스널된 생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로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한 난임 치료에 관해서도 다른 형태의 처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트리트먼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또한 의사의 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처방이 나가는 경우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AI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들을 규격화해서 시스템에 집어넣고 학습하고 그것들을 또 반복 학습해서 어떤 표준화된 컨피그레이션을 꺼내서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의료 현장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들이 조금 더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또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준비들이 기초적으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만드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AI를 접목하는 다른 산업 기반 기술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되고 그것이 안정이 된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도화시킬 수 있었던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AI나 아니면 fem테크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사람이나 아니면 전문화된 의료 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의사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영역들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정밀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까 차바이오에서도 많은 기술들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난임 시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난임 시술 전 단계인 선행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도 없고 아직 접근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난자와 정자의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의 남자와 여자가 이세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좀 개념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한 AI 기반의 fem테크가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매뉴얼을 화해서 정량적으로 좀 화해서 어떻게 하면 임신 준비를 좀 더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지금 병원에서만 관리되고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만 체크하는 거 이외에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돼야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받은 사항들을 어떻게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CTO님 저희 마미톡 네네. 모든 산모들 다 마미톡 쓰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휴먼스케이프에서 일하고 있는 장재환인데 사실 뭐 한국에 들어온 지는 1년만밖에 안 돼서 혹시 표현이 조금 미숙하거나 하면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광신 대표님께서 저도 표준화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잘 다뤄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 라이프스타일에 있어서 몸무게만 측정했으면은 현재는 인바디라는 거에서 되게 익숙해져서 내 인바디가 어떤 형태로 있고 뭐 BMI라든지 골격근량이라든지 당 수치 이런 단어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아직 뭐 지나가는 사람을 멈춰서서 현재 뭐 난자라든지 정자의 건강이 어떻게 되시나요? 뭐 fem테크나 맨테크 관련된 단어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단어들의 친숙함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처음에 느껴서 이런 데이터를 수치화하기 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인바디라든지 현재는 그런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적극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이런 편리함을 좀 제공하는 게 조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환자분들은 진짜 그런 거에 근데 되게 친밀하더라고요. 익숙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딱 꺼내시던데요. 네.